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HBO 드라마 신작 동조자가 한국 시간 기준 5월 27일에 완결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각색 및 연출을 맡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한다고 해서 공개 전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Mày sẽ tìm được cách mà luôn làm được. 이 드라마는 퓰리처상과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비에타인 웅우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박찬욱 감독의 제작사 모어필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부인 수전 다우니의 제작사 팀 다우니, 그리고 A24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박찬욱 감독이 7화까지 모든 각본에 참여하고 1화부터 4화를 직접 연출하였습니다. 호아 수완대, 산드라 오, 존 조,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했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1인 5역을 맡았고 각 인물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서인지 출연 확정 이후 삭발을 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HBO 드라마들은 왓챠와 웨이브에서 국내 서비스를 했었는데 최근에 계약이 만료돼서인지 이 드라마는 쿠팡 플레이에서 독점 스트리밍 중입니다. 6화까지 너무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구매해 완독한 다음 마지막 실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원작 소설과 동일하게 주인공 대위가 독방에 갇혀서 정치범 수용소장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진술하며 과거의 일들이 묘사됩니다. 북베트남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베트남 육군 비밀경찰에 잠입한 대위는 베트남에 파견된 프랑스인 신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 동포들에겐 잡종 취급을 받으며 자랐고 미국 유학 시절엔 동양인에게 붙는 선입견들이 모두 따라붙던 소설 속 표현을 빌리자면 두 얼굴의 남자입니다. 어릴 적 따돌림을 당하던 대위를 절친한 친구 폰 그리고 많이 챙겨줬는데 셋은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삼총사, 삼국지의 도원결이처럼 강한 결속을 맺고 어른이 되어서도 친하게 지내는데 많은 치과 의사임과 동시에 대위처럼 북베트남 공산당이 심은 간첩으로 대위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폰은 남베트남 육군 공수부대 소속 군인인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반공주의자가 되었고 두 친구는 의도치 않게 폰을 속이게 됩니다. 대위는 남베트남 비밀경찰에서 자신의 상관인 장군 그리고 CIA 요원 클로드의 명령을 받아 사이공에서 방첩 활동을 하던 중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공산 진영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사이공이 함락되기 몇 개월 전에 장군은 클로드와 협상하여 수송기 한 대의 주변 중요 인물들을 태울 것을 약속받습니다. 대위는 폰과 그의 가족들이 탈 자리를 얻어내지만 만약에 장군과 함께 미국에 망명하라는 공산당의 지령을 전달받아 함께 수송기에 오르던 중 베트콩의 공격으로 인해 폰의 아내와 아기가 사망합니다. 미국에 망명한 대위는 클로드와 미국 유학 시절 은사했던 해머 교수를 도우며 미국 하원 의원 네드 고드윈, 작가주의 영화감독 니코스 데미아노스를 만나 미국인들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깨닫고 장군은 편집증이 심해져 함께 망명한 일행들 중 첩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다시 병력을 모아 베트남을 수복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주인공 대위가 겪는 심리적 갈등을 그린 내용입니다. 원작자 비에타인 웅우엔 작가는 어린 시절 사이공 함락 시기에 미국으로 망명한 보트피플 출신이라 미국으로 건너간 부분부터는 작가 본인의 경험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여러 영화들을 봤는데 항상 그 작품들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파병 국가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옥의 묵시로, 플래툰, 풀메탈 자켓 등의 영화들은 전쟁의 참혹함, 반전주의 메시지를 담은 훌륭한 명작들로 평가받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지 공산당에게 나라를 잃은 남베트남인들의 피해는 영화에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야전병원 메시가 미군 군의관들이 겪는 코믹한 일화가 주된 내용이고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교통은 전혀 묘사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동북아시아 국가보단 베트남과 비슷한 곳으로 왜곡하여 묘사한 것과 비슷한 이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작의 주인공 대위가 베트남인과 프랑스인의 혼혈아이자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라 베트남인들에게 동포 취급을 받지 못하고 미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동양인 난민으로 취급되며 북베트남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베트남에 잠입한 첩자이기 때문에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은 기원전 한나라 때부터 5대 19 시대까지 105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고 19세기 말에 일어난 청프전쟁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엔 일본의 괴뢰국이 되고 종전 이후에 자유신영과 공산신영에 의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의 기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해서인지 원작 소설과 드라마는 자유신영과 공산신영 양쪽 모두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작 소설에 호치민을 히틀러에 비유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베트남에서 소설이 출간되지 못했고 드라마의 베트남 로케이션 촬영이 불발되었으며 방영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의 애매한 정체성과 냉전시대의 시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대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특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1인 다역으로 연기한 캐릭터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교 동양학과의 학과장이고 동양 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서양인의 시각으로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으로 동양 문화를 정의하는 것에 가까운 해머 교수, 직접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고 하원 의원이 된 이후로 남베트남 보트 피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선 무지하고 그들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만 하는 네드 고드윈,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베트남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는다거나 베트남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을 예술로 포장하려는 영화 감독 니코스 다미아노스, 그리고 감시와 통제가 몸에 배어있는 CIA 요원 클로드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4개의 캐릭터로 나누어서 풍자해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작 소설에선 저 인물들이 함께 만나거나 엮이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드라마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각자 캐릭터성을 살려서 다르게 연기하고 한 공간에 모이는 장면도 있는데 제작 영상에 따르면 이건 의도된 연출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미국 대중매체 속 동양인에 대한 묘사는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적 묘사는 물론이고 미개한 악당 아니면 금방 죽어버리는 캐릭터로 묘사되어서 한 배우를 여러 배역에 재활용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작중 존 조가 연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제임스 윤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배우 돌려쓰기를 역으로 미국인 캐릭터에게 적용함으로써 풍자한 것인데 이 역할에 아이언맨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쌓고 오펜하이머에 출연하여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대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캐스팅되어 더욱 임팩트가 컸습니다. 예고편에는 그가 연기한 4명의 캐릭터만 나오는데 마지막 5번째 캐릭터는 7화에 등장하니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과 드라마를 전부 다 보고 든 생각은 650페이지의 책을 7부작 드라마로 정말 잘 각색했다고 느꼈는데 막상 원작에서 달라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약간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드라마를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다면 소설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작 소설은 후속작인 헌신자가 출간되었는데 드라마도 후속작이 제작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드라마의 흥행 성적에 따라 제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조자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